주양자수에 대해서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해 준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1s, 2s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오비탈에도 마찬가지예요. 2p, 3p를 비교했을 때도 크기는 누가 클 거다? 3p가 클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도 3p가 더 불안정할 거다까지 여러분들이 주양자수를 보면 일단 에너지가 그러면은 4s랑 3d는 주양자수를 보면 누가 더 불안정해야 돼? 일단 4s가 불안정할까라고 예측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긴 할 거지만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이건 주양자수 얘기였고, 두 번째 가군동량 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는 L이죠. L. 가군동량 양자수는 L인데 L 값은 N 값에 의해 제한이 됩니다. N이 1부터 가능하죠. N이 1인 경우 L 값은 0만 가질 수 있고요. 그치? N 값이 2인 경우 L 값은 0 또는 2를 가질 수 있고요. N 값이 3이면 L은 0 또는 1 또는 2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n보다는 마이너스 1만큼의 값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최대 값이 n보다 마이너스 1만큼이죠. 1이면 0까지, 2면 1까지, 3이면 2까지. L은 n보다 1 작은 값까지 가질 수 있고 양자수인데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군동량 양자수는 뭘 결정하냐? 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값이 1이고 L값이 0인 게 1s 오비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n값이 2면서 L값이 0인에도 무슨 모양이냐? 크기만 커졌지 2s 오비탈도 똑같은 모양을 가져. 근데 n이 2면서 L값이 1이 되면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R형 모양을 갖습니다. R형 모양 가죠. L값이 1이면 R형 모양. L값이 2면 무슨 모양이게? D 오비탈을 갈 거거든요. D 오비탈 모양 아나? 모르나? 나비 모양이라고 누가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P 오비탈이 왜 이런 모양이었는지 마디면의 위치로 봤죠. 그지? 마디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자, D 오비탈은 왜 이 모양이게? 마디면이 두 개인 거예요. 마디면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럼 L 값이 3이 되면 F 오비탈이라고 부르거든요. F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게? 마디면이 몇 개야? 3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F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F 오비탈 다음 뭐 있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L 값은 그 쭉쭉 커질 수 있기 때문에 L 값이 4가 되면 이 뒤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G, H, I 이렇게 갑니다. 간단하죠? 자, 처음에 S, P, D, F까지는 뭔가 특징을 가지고 F 뒤로는 사실은 G 오비탈이 현재까지 원소에는 써먹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118번 원소까지 해서 F 오비탈까지만 쓰고요. G 오비탈은 아직도 안 쓰는데 그 뒤로는 G, H, I 이름은 붙여놨어요. 현재까지 쓰진 않지만 어쨌든 늘어남에 따라 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 마디면의 개수가 늘어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는 간단히 말하면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때 뭘 통해 모양이 결정되냐? 마디면의 개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L값이 0이라는 의미는 마디면이 없다. 그러니까 구형이 나오는 거고요. L값이 1이면 마디면이 1개 있다. 그래서 R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군동량 양자수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가군동량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가군동량에 대해 자세히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그냥 가군동량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전운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자의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양자수라는 의미인데, 그지? 전자가 회전 운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나? 그것도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양자수를 통해 뭘 기술하고 있냐? 파동으로서의 전자를 기술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파동이 각운동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이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서는 와닿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뭔가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이라는 어떤 특성이 개념이 점점 복잡해진다. 그래서 모양이 단순했다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방금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쭉쭉 갑니다. 맞으면 0개는 구형, 맞으면 1개는 아령형, 영어로 덤벨 쉐입드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령형이죠. 아령형이고요. 맞으면 이 2개가 되면 뭐 이름은 안 붙였습니다. 뭐 아까 그 모양 그리고 F 오비탈도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함정이 있거든요. 그 각운동량은 그 마디면의 개수를 얘기했지 마디면의 모양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마디면이 2개라고 했지 마디면이 꼭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요런 디오비탈도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디오비탈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도넛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도넛이 있고 이렇게 있는 애가 있거든요. 자, 얘도 마디면이 2개거든요. 자, 마디면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요렇게 하나랑 오케이? 요렇게 하나인 거야, 마디면이. 공면을 마디면으로 갖는 경우입니다. 요런 디오비탈도 존재하고요. F 오비탈 같은 경우 3개면 사실 우리가 요렇게 쪼갤 수 있지, 마디면 3개로, 그지? 그러면 아까 말한 요 모양이 나와요. 요런 F 오비탈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면에서만 우리가 생각한 거고 입체에서 골고루 마디면 3개를 가른다면 어떻게 갈라야 사실은 가장 균등해. 가로, 그리기 참 힘들지. 가로, 뭐 세로 이렇게 눕혀서 한번 잘라주면 좋지, 그지? 그럼 무슨 모양인지 알겠어? 위로 이렇게 4개, 아래로 이렇게 4개, 총 로브가 8개 생기는 무슨 모양인지 알겠나? 이런 F 오비탈도 있어요. 자기 양자수는 이제 ML 이렇게 쓰는데 ML 일단은 전자잖아, 그지? 자, 우리가 아까 전기력도 얘기를 했고요. 뭐 얘는 자기니까 자기력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2개는 하나의 힘입니다. 같은 힘이에요. 합쳐서 부르죠.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전기력이 존재하는데 자기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전기력이 변하면 자기력이 생겨나고요. 자기력이 변하면 전기력이 생겨나요. 이게 우리 패러데이 법칙 이런 거죠. 그 전자기 유도 이런 거지. 근데 전자는 일단 운동을 하잖아. 그리고 오비탈은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영향을 받아요. 자석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가 코일을 돌리면 코일을 회전시키면 전기가 발생하죠. 그지?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거는 전자를 회전시키면 자석이 만들어지거든요.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 자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회전하는 정도가 뭐고 이게 아까 얘기한 각운동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기 양자수는 아까 얘기한 각운동량 양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천천히 봐봅시다.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비탈의 방향. 자, 우리 p 오비탈. 이 p 오비탈은 3개가 존재합니다. EPX, EPY, EPZ 이렇게 3개가 존재하거든요. 얘네들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입체상에서 공간상에서 XYZ라고 했을 때
EPX는 x축 방향으로 놓여 있고 EPY는 y축 방향으로 놓여 있고 EPZ는 z축 방향으로 놓여 있어요. 오케이? 모양과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슨 양자수는 같다는 거야? 주양자수 n 똑같고요. 모양이니까 가운동량 양자수 l도 똑같아요. 근데 놓인 방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설명해줄 양자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양자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장에 영향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ml 값은 이걸 적고 갑시다. 자, L이 1이니까 이 p 오비탈이 p 오비탈은 L이 1일 때부터 존재하죠. 다시 합시다. 자, n이 1이면 L은 0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면 가군동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이제 모양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요. 구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자기 양자수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ml 값이 0인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n 값이 2면서 l 값이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ml 값은 뭐가 가능하냐?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이 존재합니다. ml 값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에 영향받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0이라는 건 뭐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개의 오비탈 중에 x, y, z가 우리 눈으로 볼 땐 똑같지? 다 똑같아 보여. 방향만 달라 보이는데 이 중에 하나는 자기장의 영향을 안 받는 애가 있어요. 두 개는 같은 크기로 받아. 근데 방향만 반대인 거야.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전기와 자기는 우리가 힘으로 표현합니다. 거리에 보통 제곱 반비례하는 힘으로 표기하는데 얘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전기장, 자기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는 같은데 장이라는 건 일정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어디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거 한번 천천히 설명하고 갈게요. 자석이 있을 때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석이니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건 약속이니까. 그것처럼 어떤 오비탈이 있을 때,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자기 양자수가 그래서 의미를 가질 때는 외부 자기장이 존재할 때 자기 양자수가 의미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px, y, z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크기도 똑같지, 모양도 똑같아. 에너지가 똑같다. 전자가 여기 있으나 세 개는 동등한 전자야. x, y, z 모두에. 근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달라지는 거야. 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약속을 해요. Z축 방향 자기장을 가정합니다. Z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하는 거야. X, Y, Z가 있을 때 요 방향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비탈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Z 오비탈은 X, Y와는 조금 달라. 좀 이해가 되나? 얘는 자기장에 대해 수직으로, 그러니까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기장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얘 ml 값이 0입니다. 그리고 x랑 y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뭐 1만큼 받는다고 그냥 양자수니까 적은 거예요. 근데 받는 그 뭐랄까 그 정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둘은 구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x가 플러스 1이냐 y가 마이너스 1이냐 몰라요. 애초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x 오비탈에 존재하나 y 오비탈에 존재하나 전자 에너지도 같지, 자기장 영향 받는 정도도 같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전자가 지금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ml 값이 0이면 EPZ, ml 값이 뿔마 1이면 EPX 또는 EPY 이렇게 되는. 자기 양자수라는 건 Z축 방향 자기장에 영향받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 당연히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Z축과 평행한 애는 영향을 안 받고요. 누워있는 애들은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스르륵 다른 오비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이 뿔마 0이면 Z축의 대칭인 모양으로 Z축 영향을 안 받고요. ML이 뿔마 1이면 Z축에서 멀어진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D 오비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아마 있긴 할 텐데 어디 보자. 요게 이제 D 오비탈 5개거든요. 자, 이 5개를 ML 값으로 구분하면 0인 애들이 있고 뿔마 1인 애들이 있고 뿔마 2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ML 값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Z축에 대한 대칭성으로 결정이 돼요. 그게 바로 자기장에 영향받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Z축에 완벽히 대칭인 친구 하나 보이나? 얘가 바로 ML 값이 0인 친구예요. 얘가 ML 값이 0. 완전 Z축에 그대로 서 있죠? 쭉 서 있어. 그러면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 Z축에서 어떻게 된 애들이? 멀어지는 애들이 X, Y 쪽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많이 받는 애들인 거야. 자, 뿔마 1인 애들과 뿔마 2인 애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누가 뿔마 1이고 누가 뿔마 2일까? 일단 이것만 보고 누가 어디로 누워있는지는 좀 감이 오나 모르겠는데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죠. 그지? X, Y만 있으면 뿔마 2인 애들일 거다. 그러면 요 둘 얘기한 건가? 요 둘이 뿔마 2가 맞습니다. 요 둘이 뿔마 2죠. 그리고 얘네가 뿔마 1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에 오비탈을 합치면 구형 대칭을 이룹니다. 구형 대칭을 이뤄요. 1s 오비탈은 합칠 필요 없이 혼자 구형이지, 그지? 근데 p 오비탈은 x, y, z를 합치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모양이야? 구형이 되죠, 그지? 근데 그거를 굳이 쪼개놨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d 오비탈은 걔네를 굳이 5개로 쪼개놓은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영향 안 받는 애가 세로로 누워 있는 애고 45도 누워 있는 애가 왼쪽 둘이죠. 45도 누워 있어. 보이니? 그리고 완전 90도 누운 애가 가운데 둘인 거야. 오케이? 자,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긴 애가 Z 제곱이고 요렇게 생긴 애가 얘네 둘이고. 그지? 요렇게 생긴 애가 얘네 둘이죠. 이해되니? 서 있으면 ML이 0에 가깝고요. 누워 있으면 ML 값이 커지는 거야. 근데 D 오비탈은 최대가 2니까 2개로 나뉜 거고요. 자, 그럼 F 오비탈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일단 최대로 서 있는 애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누워 있는 애가 하나 있겠지. 그리고 몇 도로 쪼개지겠어? 60도, 30도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ML 값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ML 값이다. 다시 앞에 슬라이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게 되게 사실은 어디서 안 가르쳐 줘요.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일반화학 대학 가서 배우는데도 요 얘기는 안 해줄 거야. ML 값이 0쪽이면 Z축과 친하고 값이 커질수록 L 최대값인 L 값에 가까워질수록 XY 평면과 친하다. Z축 성분이 아예 없다. Z축 자기장에 대해 얼마나 영향받는가를 결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 오비탈 모양을 외울 필요가 없지. 그지? 이거 생각하면 오케이. 얘가 얘겠다라는 걸 어디서든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좀 알려는 드렸고요. 뒤에 있는 오비탈들 모양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다음 내용은 좀 쉬워지는 다른 내용이라 오늘 빡세게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방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한 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요 도표가 되겠습니다. n 껍질이 1일 때는 L은 0만 가능하고 S 오비탈 당연히 방향도 하나밖에 없다. 구형 대칭이니까. 2일 때는 0과 1이 가능하고 1인 경우에는 방향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근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실제로는 구분을 못한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일 때는 2까지 그리고 여기는 뿔마 2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계 모형 또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애가 되고요. 여기 디오비탈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김에 요거만 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좀 할까 싶습니다. 얘네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자, 위에 있는 애들 이름은 알겠죠? 그지? 얘네들은 너무 직관적이야. X축, Y축, Z축 이렇게 하면 되겠어. X, Y, Z. 아래에 있는 애들 이름은 어떻게 지은 것 같니? 너네 그 교재에도 있을 테니까 한번 교재나 뭐 여기 화면에 보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일단은 왼쪽에 세 개는 좀 바로 알겠나? 왼쪽에 세 개는 좀 더 알만한가? 이 세 개는 잘 보면 XZ 평면에 존재해요. 그래? XZ에 존재하고 얘도 YZ에 존재하고 얘는 XY에 존재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XY에 존재하는데? 그지? 얘도 정확히 XY 평면에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XY고 얘는 Y, X제곱 빼기 Y제곱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디만의 형태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디면의 형태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를 언급했거든요. 얘의 마디면이 Z제곱과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Z제곱이 뭔지는 말을 안 해줘서 묘하긴 한데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얘 마디면 모양 어떻게 생겼어? 정확히 Y는 X제곱 그 형태입니다. 마디면이. 그지? 그래서 내 생각엔 Z제곱인 것 같고요. 왼쪽 두 개는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결국은 이 아래 첨자는 마디면의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디면의 정보야. 얘가 X축에 있어서 X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너네 기하 벡터는 아직 안 배웠지? X는 0인 지점을 찍어보면 요 평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디면이다라는 걸 나타낸 거야. 여기도 보시면 XZ라는 건 X는 0 평면과 Z는 0 평면을 이은 거예요. 그 평면이 두 개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왜 그렇게 되냐? 그지?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라고 놨을 때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지? 그러면 0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죠. 그지? X가 마이너스 Y일 때와 X는 Y일 때거든?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 모르겠는데 X는 Y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y는 정확히 대칭인 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 첨자는 선생님 생각입니다. 마디면의 정보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고요. 어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잊어버려도 되고. 말 나온 김에 F오비탈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F오비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 친구가 바로 Z가 0인 친구, ML이 0인 친구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지? 자, 마디면 3개씩 다 그릴 수 있겠나? 3개씩 그릴 수 있겠죠? 자, 얘는 세로로 3개가 잘린 거고, 그지? 세로로 3개 잘린 거고, 얘는 가로, 세로 이렇게 3개가 잘린 거고, 그죠? 얘는 위에서 세로랑 대각선으로 자른 거예요. 얘는 요렇게랑 요렇게 자른 거지, 그지? 마디면이 3개씩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네 이름도 당연히 있겠죠. 얘네 이름 기대되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름. 자, F 오비탈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싶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fxyz가 왜 xyz인지 알겠어? x는 0평면, y는 0평면, z는 0평면을 자른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x제곱 빼기 3y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x 플러스 루트 3y, x 마이너스 루트 3y 나오겠지? 그럼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지? 위에서 봤을 때 정확히 30도 나올 것 같나요? 요 그래프 30도 나오지, 그지? 탄젠트 해가지고. 그래서 마디면의 정보를 첨자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추론입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화학은 내가 참 좋아하는 화학 선생님이지만 화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물리를 더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내 머리가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으면 아마 물리를 더 공부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화학에도 이 양자 화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라도 배우고 있는 게 양자 화학인데 덕분에 물리를 조금은 공부는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게 지금 이 로브가 이거 덩어리를 로브라고 부르거든요. 로브라고 부르는데 이 로브가 의미하는 게 뭔지 지금 와 닿아요? 얘가 지금 뭘 그린 건지? 지금 이게 뭘 표현한 거야? S오비탈을 동그랗게 그리는 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오케이 그린 거야. 확률 분포를 그린 거야. 그럼 대체 확률이 어디 나와 있어 여기에? 확률이 어디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로브를 그릴 때는 90% 확률까지 그려요. 자, 우리 아까 S오비탈의 확률 분포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기니까 자, 무한대로 갈 때 확률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손에 있는 원자의 전자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이론상으로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확률이 제로가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한 90% 이렇게 적분했을 때 90% 정도 나올 때까지를 끊어서 그 범위를 그려놓은 게 이 로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90% 맞춰놓은 거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뭐가 문제냐? 우리는 지금 입자로서의 전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전자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파동이 여기에 그 정도 확률로 존재하는 거야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있길래 오늘 그것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자, 이게 이제 1s 오비탈을 요게 이제 선생님이 찾아온 오비탈을 나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시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1s 오비탈이거든요. 자, 이게 왜 1s인지 알겠니? 자, 이게 1s. 전자가 파동이라는 건
이게 지금 파동이지 지금 파동이 치고 있어요. 근데 멀리 갈수록 그 파동에 약해진다라는 거지. 멀리 갈수록 파동이 좀 약해지죠, 그지? 이 흔들리는 정도가 뭐 가운데보다 바깥이 좀 더 조금 흔들리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와닿게 표현한 게 얘입니다. 얘. 자, 얘가 무슨 오비탈을 표현한 거게? 얘가 ES를 표현한 거거든요. 얘가 ES를 표현한 거야. 느껴지니? ES가? 자, 여기 마디면 보여? 마디면? 정확히 진동하지 않는 고리가 있지. 그지? 여기 어디선가 진동하지 않고 있어. 그지? 정확히 그게 바로 마디면이에요. 그게 바로 마디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만한 거는 ES를 표현할 때 우리가 ES는 이렇게 그리고 ES는 이제 이렇게 보통 좀 그리기 힘든데 그리는데 부호가 있어요. 오비탈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야. 두 개의 부호가 반대거든. 그래서 그림이 위랑 아래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그러니까 파동의 위상이 반대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p 오비탈을 표현한 거야. 느껴지니? p 오비탈? 여기 마디면 느껴지니? 이렇게 마디면 느껴져? 진동하지 않는 선이 존재하고 한쪽만 진동하는, 얘가 이제 p 오비탈을 표현한 거고요. 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한쪽 로브가 플러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거든요. 진동하는 방향이 반대라는 걸 좀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는 누구겠어요? 얘가 이제 d 오비탈입니다. 아마 3d가 되겠죠. d 오비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오비탈을 우리 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형으로서만 전자를 이해한다. 그 정도 얘기로 오늘 오비탈 모양과 에너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많이 없는 어려운 딥한 내용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래도 그 안에 숨어있는 좀 더 딥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